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 자주 하는 질문이랑 제 절세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세금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해당하는 것만 자기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매입니다. 만약 내가 작년 2022년에 미국 주식을 매매했는데 이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지만 이 안 해도 가산세가 0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 이제 증권사를 다 합산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키움증권을 쓰고 있고 미래에셋대우를 쓰고 있으면은 이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다 합쳐서 이제 250만 원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은 이제 저랑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2022년 매매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났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지금 3월 둘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가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홈택스에서 직접 매매한 기록 다 업로드 해가지고 신고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메뉴를 한번 보면은 양도소득세라는 메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은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무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고 이제 이메일이랑 문자로 친절히 얼마 납부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은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 납부란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면은 카드 할부도 할 수 있습니다. 좀 해봤는데 수수료가 조금 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세금은 이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매매 수익의 22%입니다. 절세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금이 1년마다 리셋이 되니까 자신의 수익 규모가 크다면은 이제 항상 매년 250만 원 이내에서 익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죠. 둘째는 보유 주식 중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은 이걸 팔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수익이 상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셋째, 부부간 합산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김도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을 1억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6억이 되면은 이 취득가액이 1억이니까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250만 원 제외하고 22%. 엄청 많이 내야 되죠. 근데 이 김도리가 부부라서 이제 김순희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6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6억이 취득가액이 돼서 매도를 그대로 해도 이제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 6억을 받았고 6억에 팔면은 수익이 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3년부터 올해부터는 김순희가 이제 주식을 딱 받으면은 받자마자 팔면은 취득가액이 김도리 것으로 적용을 돼서 1년간 그렇게 팔지 마라라는 게 이제 제시됐었는데요. 다만 금투세가 이제 유예됐어요. 2025년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만약 올해 내가 얼마 벌었는지 매도하기 전에 궁금하면은 이 증권사 메뉴에서 보유잔고나 평가손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 가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것을 봐주셔야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올해 많이 잃었고 작년에 많이 벌었는데 사실 합치면은 0원이거든요. 이제 똔똔이라고 하죠. 올해 세금을 내야 될까요? 손익 통합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벌었으면은 그에 따라 이제 세금이 올해 부과되겠죠. 올해 아무리 지금 많이 잃었어도 작년에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게 됩니다. 좀 세금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당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투자 트렌드가 배당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넘는다. 그러면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5.4%를 이제 받을 때 이미 냈고 종결이 됩니다.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2천만 원보다 넘는다. 근데 그 넘는 게 이제 세전이냐 세후 기준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세전 기준입니다. 이게 넘으면은 이제 저랑 또 다시 봐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지고 2,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000까지는 이제 원천 징수율 아까 15.4%죠. 여기 14%에 1.4 더하면은 15.4%를 떼고 산출이 되는데요. 이 2,500
소득 전체가 이제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점인데요. 종합소득세라는 게 뭡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2030 세대들 보면은 이제 3천에서 5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로소득을. 이제 이자 소득을 2,500만 원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무인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서 그 사업 소득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추가가 돼서 이제 종합소득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버네. 너 세금 많이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최대한 2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언해 주는데요. 배당도 좋지만 사실 큰 규모로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는 주식이 훨씬 이제 세금 이연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배당 투자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찍는 주식들 보면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하는 주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배당을 받으면은 이거 받고 또 이거 15.4%를 뗀과 동시에 또 다시 투자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는 기업이 훨씬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자산가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했는데 2천만 원을 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사의 해외 원천 징수분, 그러니까 외국 납부세 공제 자료를 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5월 종소세 신고에 반드시 기입해야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이미 배당 받을 때마다 15.4% 다 미국에다가 냈으니까 그만큼 빼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하면은 최대한 2천만 원 안 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넘으면은 그게 다 전체가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넘는다면은 이제 그 해외 원천 징수분을 꼭 받아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ETF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상당히 유명한 주식이죠. SCHD ETF잖아요. 이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고, 한국판 SCHD,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선택할지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저라면은 이제 이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ETF를 투자할 때는 연금 저축펀드나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3에서 16% 정도 세금 공제가 돼요. 연말정산에 환급이 되거든요. 즉 이만큼 수익률을 먼저 선반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매년 20%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잡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메리트가 뭐냐면은, 그래서 매매 차익이 있어도 원천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800만 원으로 굴리는 거랑 1,000만 원 그대로 굴리는 거, 이게 만약에 세금은 좀 나중에 낼게요 하고 그대로 굴리는 것은 엄청난 나중에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세 이연 효과도 있어서 퇴직연금이나 연저펀을 활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이제 좀 개별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ETF 여러 가지를 좀 투자할 때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저는 헬스 트레이너예요.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신이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세무사에 그 정리한 거를 한 번 더 자문하시면은 더 훨씬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